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혜란입니다. 손도 발도 꽁꽁 어는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두툼한 외투며 목도리, 장갑 준비하면서 겨울을 날 준비 시작하셨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겨울옷과 방한용품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겨울날 준비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건강이 상하기도 쉬워지는 만큼 이 겨울철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건강 정보 머릿속에 꼭꼭 채워둬야 할 텐데요. 알약톡톡2 오늘은 겨울철 질병과 예방법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과 운동까지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정보를 총망라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겨울바람 때문에 손이 꽁꽁꽁꽁 발이 꽁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추워. 어디서 이 바람은 올해는 그냥 넘어가나 했더니 겨울만 되면 지독한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콧물에 눈물에 코 막히고 목은 아프고 이 지긋지긋한 겨울철 호흡기 질환 왜 걸리는 걸까요? 과연 예방법은 없는 걸까요?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겨울에는 차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면역력은 떨어지는데 바이러스의 활동력은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건조하기 때문에 이 호흡기 점막의 방어력도 떨어져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쉽게 침투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기관지염이나 폐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너무 심하지 않도록 적절한 난방을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복이라든지 목도리 그리고 모자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은 손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 위생에 신경을 쓰고 평소에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을 즐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은 호흡기 질환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겨울철 질병, 그 두 번째는 피부 질환입니다. 겨울에는 우선 실내 습도가 매우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그 온도에서도 습도가 떨어지기 쉽지만 특히 이 환기를 잘 시키지 않고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조하면서도 이 먼지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진먼지 진드기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려움증이나 건조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겨울철에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 피부의 수분을 더 많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좋고 또 역시 이 난방을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부에 직접적으로 보습을 충분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겨울철 질병 세 번째 알아볼까요?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2월에서 2월 사이가 가장 높은데요. 특히 이 혈관이 점점 좁아져서 막히는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후유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뇌혈관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인데요. 이 겨울철에 이 체온이 내려가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들이 수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혈압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혈관 질환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기존의 질병을 엄격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약복용을 게을리한다든지 또 추운 곳에 갑자기 노출되거나 아니면 특히 추운 곳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 혈압이나 맥박이 더 증가를 하게 되고 심장 부담도 증가되면서 이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 실외에서 하시던 운동을 실내 운동으로 바꾸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럼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겨울철 질병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마지막 네 번째는 뼈 관절 질환입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낙상에 의한 골절이 많고요. 또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라든지 인대가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뻣뻣해지게 되면은 쉽게 다치게 되고요. 또 관절 주변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즉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도 수축하기 때문에 혈액순환 자체가 잘 안 되면서 관절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제 무릎이라든지 손목, 팔꿈치, 어깨 등은 충분히 보온을 해서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또 갑작스러운 운동은 오히려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수족냉증이나 전립선 비대증, 방광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겨울엔 그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니 평소 본인의 건강 관리에 좀 더 힘써야겠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몸의 온도를 항상 36.5도 정상 체온을 유지해주세요. 무엇보다 건강에 이상을 느낀다면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군고구마에 붕어빵에 호빵에 귤까지 겨울철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이렇게 수많은 겨울철 음식 중에서 특별히 겨울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하는 슈퍼푸드가 있다는 것. 어떤 음식이냐고요? 건강하게 겨울을 나기 위한 슈퍼푸드 그 첫 번째, 바로 겨울만 되면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손끝이 노랗게 물들 때까지 까먹게 되는 그것이죠. 주황빛 비타민의 결정체, 귤입니다. 귤에는 비타민C가 사과에 비해서 무려 8배, 파인애플의 4배 정도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귤의 비타민C는 겨울철에 면역력을 키워서 잔병 치레와 피로를 없애주고 또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또 귤에는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비타민 P와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어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동맥경화와 중풍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귤 껍질은 한방에서도 약재로 사용될 정도인데요. 인체의 기가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돕고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그럼 계속해서 겨울철 슈퍼푸드 두 번째 알아볼까요? 바로 씹을 때마다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지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미국의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데요. 대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한약에서는 호두가 폐와 신장을 건강하게 해서 기침이나 천식을 낫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호두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혈액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겨울철에 많이 생기는 중풍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이제 오메가3 지방과 알파 리놀렌산은 두뇌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겨울철에 건조한 기후 때문에 생기는 안구 건조증에도 호두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당신이 챙겨 먹어야 할 겨울철 슈퍼푸드 5가지. 그 세 번째입니다. 바로 바다의 우유, 굴입니다. 굴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글리코겐이나 비타민, 타우린, 철분, 그다음에 요드 같은 다양한 무기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겨울철 감기뿐만 아니라 잔병 치레를 막아주는 겨울철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또 굴은 소화 흡수가 아주 잘 되고 굴의 풍부한 글리코겐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서 겨울철에 약해진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타우린 성분은 피로를 풀어주고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축취를 풀어주는 데도 좋고요. 또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서 겨울철에 생기기 쉬운 중풍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굴에는 성호르몬 활성화와 연관이 있는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남성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좋은 식품이라고 하네요. 겨울철 슈퍼푸드 귤과 호두, 굴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하! 알싸한 맛이 매력적인 생강이네요. 공자와 소동파, 율곡이가 사랑한 식품인 생강. 그 맛과 향이 참 독특하고 매력적인데요.
그렇다면 생강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기혈 순환을 좋게 하고 또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기 때문에 겨울철에 생길 수 있는 관절통이나 어깨 걸림 같은 근골격계 질환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기 때문에 동상이나 겨울철에 생길 수 있는 수족 냉증이나 감기에도 아주 효과적이죠. 이러한 효능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쇼가을과 진저롤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겨울철 슈퍼푸드 5가지 그 마지막 식품 바로 빨간색에 생긴 것도 탐스러운 대추입니다. 생대추에는 비타민C가 감귤의 7배, 사과의 50배 많이 들어있고 사포닌 성분과 함께 겨울철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또 인체의 대사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피로를 풀어주는 데 탁월합니다. 또 이제 대추는 정신적인 안정시켜주는 천연신경 안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대추는 아주 좋은 약재인데요. 특히 이제 겨울철에 스트레스로 두통과 그다음에 불안, 불면, 우울증 이런 증상에까지도 대추차가 많은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먹을 것으로 우리 건강을 챙겼다면 이제는 몸을 움직여야겠죠? 에휴, 그런데 겨울이라 운동하겠다는 마음을 먹기조차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가볍게 지압으로 몸을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첫 번째 지압점은 어깨에서 가장 높게 솟은 부위에 위치해 있는 견정혈입니다. 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꾹꾹 주물러만 주면 됩니다. 겨울철에 운동이 부족하고 또 이제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다니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목, 어깨 쪽에 근육이 많이 뭉치게 되는데요. 견정혈은 어깨의 근육 뭉침과 긴장을 풀어주는 지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음이 흥분되거나 또 노이로제나 신경증, 초조함, 불안 같은 증상을 안정시켜주는 데도 효과가 뛰어난 경혈이 바로 어깨에 있는 경혈입니다. 두 번째 지압점은 발바닥 정중앙에서 3cm 정도 위에 위치한 용천혈입니다. 해당 부위를 찾았다면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이 용천이라는 경혈은 인체의 기운이 샘솟는 곳이란 뜻이고 이 기운은 온 몸을 순환하여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겨울철에 생기기 쉬운 만성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지압으로 몸을 풀었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운동을 시작해 봐야겠죠? 추워. 그런데 요즘 집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 만큼 추운 날씨라서 운동을 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닌데요. 이런 날씨에도 운동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요. 겨울에는 정말 많이 필요한 게 오히려 겨울철에 살이 좀 많이 찝니다. 그래서 몸에 조금 더 몸에 붙는 옷이라든지 이런 거에 바로 적응을 하시려면 겨울철에도 내 몸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마음 굳게 먹고 나갔더니 이게 웬일인가요? 구급차를 타고 말았는데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실외 운동할 때 가장 많이 다치는 게 첫 번째는 노면이 미끄러워서 노면 상태에 적응을 못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겨울철에 많이 춥다 보니까 이제 관절이나 인대가 웜업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평소에 노면 상태나 그리고 몸 상태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아마 부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서 운동을 건강하게 겨울철에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겨울철 밖에서 운동을 할 때는 우선 바닥이 미끄러운지 꼭 확인을 하고 운동 전에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겨울철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거냐고요? 왜 없겠어요? 실외보다는 실내가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속 만점 겨울철 실내 운동 준비했습니다. 알약 튼튼해서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부터 배워볼 운동은요, 겨울철 집에서 할 수 있는 복근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단순한 뭐 윗몸 일으키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복근 전체를 자극해 줄 수 있는 동작인데요. 집에서 TV 보면서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누워주시고요. 몸을 디귿자로 만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오른손과 왼발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뻗고 왼발을 같이 뻗어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들어주시고. 자, 요 동작을 10번 반복하시고요. 다시 반대쪽 동작을 10번 반복하시게 됩니다. 밀었다가 당겨주시고. Gotta move on. Gotta move on. 지금부터 배울 운동은요, 겨울철에 나를 미끄러운 바닥에서 지켜줄 수 있는 무릎과 엉덩이와 발목을 만드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자, 이 운동을 따라 하시면 평소에 무릎에 소리 나시는 분들, 그리고 무릎이 시리신 분들, 무릎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아까하고 똑같이 누워주세요. 자, 손은 가만히 두시고 다리만 디귿자로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무릎을 접었다가 펴주는 동작을 반복해 주시는데, 자, 이때 발목을 당겨 주셔야 됩니다. 접을 때는 발목이 떨어지고 펼 때는 발목을 당겨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각도별로 내려가겠습니다. 폈다, 접었다. 조금 더 내려갑니다. 다시 펴고, 접고. 다시 조금 더 내려가서 펴고, 접고. 어르신들 그리고 중년분들 넘어졌을 때 고관절 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양반다리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고관절 및 엉덩이 근육 그리고 그 근처 근육들의 강화로 인해서 많은 증상의 개선을 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워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자, 누워서 하는 운동은 개구리가 뒤집어진 자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자, 여기서 자, 다리를 밀었다가 이 엉덩이 부분을 당겨줍니다. 그리고 다시 밀었다가 엉덩이가 회전할 수 있도록 당겨줍니다. Talk about it, talk about it, talk about it, talk about it. 이 자세가 힘들어서 엉덩이에 쥐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하실 건데요. 자, 이렇게 엉덩이를 대시고 손을 뒤에 받쳐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하고 똑같이 이 자세를 만들어서 무릎을 어깨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다시 밀어주시고 어깨 쪽으로 당겨줍니다. 알약톡톡2에서 준비한 추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는 특급 비결 도움이 되셨나요? 2015년을 잘 마무리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전해드린 건강 비결 꼭 기억해 두신다면 질병이나 각종 위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또 건강과는 가까워질 수 있는 알찬 12월 후회 없는 2015년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알약톡톡2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몸도 마음도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